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째 딱 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일 동안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론조사와는 달리. 아무튼 200일째 돼가는 문재인 정부, 또 특히 어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는 잘 잡으셨는지, 또 운전은 잘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신임 한병도 정무수석,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근의 상황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북의 도발에 의해서 NSC를 소집하고 북의 도발을 규탄하는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북핵 미사일 도발의 문제에 있어서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전대는 진짜로 잘 잡으셨는지, 또 잡으셨다면 운전은 잘하고 있는지, 문바 지지자를 제외한 60% 이상의 국민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한테 선제 공격하지 마라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발을 했는데 왜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제 공격하지 마라고 합니까? 이걸 그 우스갯소리로, 애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요, 김정은이가 시비 걸었는데 김정은이가 도발했는데 왜 트럼프한테 가서 시비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미국이 선제 공격해버리면 바로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려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셨을 때 그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온 국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신지 몰라도 북한 김정은이가 듣기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미국한테 징징 전략매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김정은이가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발을 했으면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강력한 제재, 그걸 통해서 김정은을 대화로 이끌어내거나 외교적인 노력과 별개로 김정은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면서, 또 외교적 노력도 트럼프한테만 선제 공격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국한테 대북 송유관 끊어라, 정말 확실하게 해라, 세컨다리 은행 제재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는 왜 외교적으로 못합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정상 간에 전화로 조용히 하시는 겁니다. 온 국민들한테 얘기하시면서, 김정은이가 도발했는데 미국이 선제 공격하지 마라. 그럼 왜 북한에 ICBM이라는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정말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뭡니까?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레드라인을 얘기 안 하세요? 북한이 지금 13,000km 이상 제대로 각도로 쐈으면은 13,000km 쏴서 미 본토 전역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고 김정은이가 지금 어제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북한 방송 통해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뭡니까? 국민들 불안합니다. 이건 보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중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 부분은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보에서 확고한 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도요. 대화로 이끌어낼 적에는 힘이 있어야 대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상대 안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교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하셔가지고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미국한테 엉뚱하게 공개적으로 선제 공격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고 진짜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적 이 말씀 하셨어요? 운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조국 민정수석이 참 다행입니다. 다행스럽게 그 실수했다라고 시인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이 무능한 진보 세력 마음만 다급해가지고 운동권들이 모여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지금 운동권 청와대 운동권이 한둘입니까?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는 무슨 좌파네 저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 주축 세력이 돼서 보십시오. 비서실장, 민정비서관, 상황실장, 1부속 비서관, 2부속 실장,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정무수석. 이렇게 해서 한쪽 시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은 완전히 친노조정책, 친노동정책 방향으로 가버리고 사용자들, 기업가들은 전부 다 도둑놈인 것처럼 전부 다 수탈자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아무튼 낙태죄에 관해서 그 로마에 계시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하시지도 않은 발언을 인용했다가 그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하니까 아 뜨거워라고 그랬는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것 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국회 출석할 일은 출석하시고 밤에 여의도에서 여당 사람들하고 가서 술파티 하지 마시고 예? 저녁 파티, 술파티라면 좀 말이 격합니까? 술자리, 저녁자리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차라리 야당도 만나시고요. 그것보다 더 먼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좀 잘하십시오. 인사검증 좀. 인사검증을 잘해야지 이 인사가 망사 아닙니까? 예? 조국 민정수석이 천주교 주교회의에 그 주교님들의 말씀에 그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늦게나마 좀 잘했다. 실수라고 인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진정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고 너무 좌파, 너무 급진적인 진보적인 색깔로만 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조국 민정수석이 실수를 인정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해명하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농단이고 아닌 것은 아니죠. 예? 보십시오. 지난 10월 12일 날 이렇게 온 국민한테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는 9시 반에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았는데 10시에 보고받았다고 30분 늦게 조작 보고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온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중진 언론이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적폐청산 개혁 TF팀인가요? 거기서도 대통령 국정원 상황실에서 청와대 상황실로 보고한 국정원에서 청와대 보고한 시간도 9시 44분으로 나왔어요.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44분에 보고했으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분명히 30분 이후, 44분 이후 그러니까 근 10시에
보고했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 제대로 된 시각이면 다 알 일 아니겠습니까? 왜 아직도 말씀 안 하십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실수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의도로 그랬습니까? 그때 해필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할 때 하는 날 여론조성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전남지사나 서울시장 나가시려고 카메라 앞에 전 국민 앞에 한번 서서 인지도 높이신 겁니까? 어떤 현직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정도의 인터뷰를 해놓고도 지금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십니까? 10월 12일이니까요. 12월 12일 내일 모레 한 열흘 더 있으면 2달째입니다. 정말 9시 반에 보고받았다는 것을 누가 조작을 했는지 그 조작자라도 밝히십시오. 이게 사실이면은 아니면은 쿨하게 잘못했음을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날 구조를 못한 건 정말 온 국민이 아쉽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죠. 이렇게 덤태기를 씌웁니까? 더더구나 비서실장이 국민한테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거짓이라고 하면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도 아직도 그 비서실장이 앉아 계십니까? 납득이 안 갈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병헌 정무수석 물러난 자리에 한병노라는 분이 정무비서관이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압니다. 청와대 구조나 이런 거. 그 인물도 잘 압니다. 승진하려면은요, 정태호 정무기획비서관이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번도 훨씬 더 높고, 정태호 비서관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이미 비서관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 관악을 해서 그 공천 받아서 떨어지신 분 아니에요. 예? 서울대 이분도 운동권 출신이고, 이분은 경상도입니다. 영남이입니다. 호남 출신 한병도 온강대학교, 이리 있는 온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대엽 할 적에 전대엽 통일위원회 임종석 전대엽 의장 밑에서 전대엽 통일위원회 전북 지부장 했던 분이에요. 연수도 안 맞고, 그러니까 후배, 동료 밑으로 해가지고 말 잘 들을 사람으로 해가지고 정무수석으로 승진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인가 또 이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은요, 한병도 정무수석 승진 임명에 대해서 운동권에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정권 실세가 이뻐해서 이런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유의, 이런 취지의 야당 논평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 논평이 그 정도 나오면요,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 정권의 실세가 누구인지는 제가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운동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서관들,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기획비서관, 1부서장, 2부서장, 상황실장, 연설비서관, 정무비서관 전부 다 제가 나중에 인물 탐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